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입니다. 서울대와 서강대, 중앙대가 올해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 결손을 고려해 수시 합격에 요구되는 수능 등급 기준을 하향 조정한 케이스입니다.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음악대학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악대학을 제외한 모집 단위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음악대학은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서강대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기준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기준 3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중앙대 수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인문계열 최저 기준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탐구 한 과목 기준 3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등급을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키로 했습니다.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변화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학교 추천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상위 15개 대학들이 학교 추천 전형이 늘어났고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서울교육청 교육정보원 서영고 합불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등급과 수능 성적의 상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영고 학종을 대비하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수시와 정시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에서 수시는 학종을 중심으로 교과, 논술,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 부분은 수시와 정시는 분리된 형식의 독립된 전형일 것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을 줄을 이루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종에서 주요 대학들 가운데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교내 활동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평가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재수생과 N수생을 중심으로 정시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다. 입시 현장에서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2021 대입의 수시와 정시 인원을 비교해보면 일면 타당한 추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선발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에 따른 인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작년 데이터입니다. 합격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 2021학년도 선발 인원을 대학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 기준은 수시에서는 대표적인 전형인 종합전형을,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계열별 인원에서 괄호 속 수치는 최저 적용 인원과 최저 미적용 인원을 각각 표현하였습니다. 이 도표에서 의미하는 시사점은 소위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정시 수능 전형 선발 인원보다 많았습니다. 서영고는 최저 적용 인원 5,564명, 최저 미적용 인원 2,394명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차츰 종합과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이 비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의 대부분의 종합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교과 성적에 더 매달리고 수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학업 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수시와 정시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능의 국수탐 표준점수 합을 가로축으로 놓고 수시 최초합 비율을 세로축으로 설정한 자료입니다. 국수탐 표준점수 합이 370점이라는 것은 평균 등급 2.5에서 3등급 이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수시 최초합 비율에서 20%란 6장의 원서 중 최소 1장은 합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시 최초합 비율에서 30% 선은 2장은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재밌는 구간은 표준점수 370점 이상의 구간입니다. 수능 3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최초합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자연계열에서 다소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예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발생한 지원 성향에 따른 이상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수시에서의 합격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수시 지원 경향과 맞물려 보면 지원 대비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열에서 수능 평균 2.5에서 3등급일 경우 정시에서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광운대나 기타 다른 대학에 한 장 정도를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대학을 제외하고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고 봐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30% 이상의 수시 최초합이라는 것은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상의 학교에 합격을 한 경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거의 없는 상위 15개 대학의 경우 수시에서 많은 비중이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으로 합격했거나 최저가 있는 교과와 논술로 합격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 합불 데이터에서도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서울대의 수시 지원자 합격자 교과 성적 및 수능 성적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학종 인문계 일반 전형의 합격자 데이터는 평균 교과 성적이 1.51등급이고 수능 성적은 1.8등급입니다. 인문계 직윤 합격자 데이터는 평균 교과 성적이 1.25등급이고 수능 성적은 1.41등급입니다. 서울대 학종 자연계 일반 전형 합격자 데이터는 평균 1.55등급이고 수능 성적은 1.83등급입니다. 자연계 직윤 합격자 데이터는 평균 교과 성적이 1.24등급이고 수능 성적은 1.7등급입니다. 다음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지원자 합격자 교과 성적 및 수능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을 제외하고 학종 위주로 보았을 때 평균 교과 성적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대를 형성하고 수능 성적도 인문계는 1등급 중후반대, 자연계는 2등급 초반대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세대 학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을 때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대학이 지원자 수능 성적을 본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 경우 수능 성적의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전제는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혹 대학이 종합전형 선발 시 수능 성적이 좋은 학교 혹은 명문고 출신 지원자를 더 선호해서일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고 무조건 선호하는 고교 등급제 같은 제도는 종합전형을 그렇게 보고 싶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단위 학교의 학업 역량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고등학교의 일정 등급을 일관되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며 그러기 위해선 특정 상수를 교과의 정량평가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정량평가적인 요소가 없는 종합평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교차 검토를 하는 종합전형의 서류전형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정 활동 몇 가지와 특정 교과 몇 과목을 이수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영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나 종합전형에서 실제로는 일정 부분 학업 역량이 갖추어진 학생을 선호하고 이 점을 고려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춰서 인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입시 결과에서도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 수능에서 1등급과 3등급이 동일한 학업 역량을 갖추었다 믿기 힘든 이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등급의 차이가 심각한 학업 역량의 차이를 둔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1, 2등급 대와 2, 3등급 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등급의 차이를 문항수로 환산해 보면 국수영탐 기준으로 총 160문항 중 10여 개의 문항 차이에 불과합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 점수 활용의 차이가 분명할 뿐 일정 수준의 학업 역량을 가지는 학생이 현재 입시 구조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에선 표준 점수 100분위를 기본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종류, 문항별 배점, 점수의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를 마치 그럴듯한 점수의 위계로 보여주는 배치표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종합전형의 경우 3년을 준비한 과정입니다. 학년별로 최소 30여 명의 이상의 교사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이 수능에서 10문항 차이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에서 반복된 패턴 연습을 통해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대학도 알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모두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며 그 핵심은 수능입니다. 수시가 수능과 무관하다는 말은 정시가 교과와 무관하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일정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의 교과와 수능은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한 몇몇 고등학교, 예를 들면 민사고, 상산고 같은 학교에서나 예외적일 뿐 일정 차이를 두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이 수능만 봐서 잘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교과보다 유리하더라도 결과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교과만 잘 나오는 학생이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에 유리할 수 없고 서류에서 나타나는 학업 역량의 깊이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교과만 잘 나온다면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수능과 교과 모두 잘하면 가장 좋겠지만 두 요소 사이에 밸런스를 잃었을 경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과도하게 겉만 화려한 활동이나 작년도 합격자 평균에 근거한
단순히 우수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인 2022 대입에서 한 가지 더해서 희망 전공 관련 고교에서 이수한 선택 교과를 과도하게 맹신하는 경향이 추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전략을 짤 때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서울대가 지균의 수능 최저를 완화를 발표했다고 해서 수능 공부 병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